첫 번째 사례는 직원 선물 구매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데만 간주공급이나 반드시 매출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자, 우리 직원들 명절 때 선물도 구입할 수 있죠. 당연히 면세제를 구매했다면 당연히 부가세 면세 減税를 받겠죠. 하지만 과세제를 구매하게 되면 당연히 과세 세금 減税를 받겠죠. 세금 減税받은 것들은 이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항목이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할 때 직원 선물 사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그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에서 공제가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이 부가세법 10조 재화 공급의 특례를 한번 보시면 사항이에요.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죠. 사업과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에 대한 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를 공급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 선물 주기에 취득한 재화죠.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계없이 직원이죠. 사용인에게 돈을 안 받고 무상으로 선물을 주게 되면 부가세법상 뭐로 본다는 얘기죠? 재화의 공을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화의 공을 본다 뜻은 뭐예요? 부가세 10%가 과세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팔기 위한 상품을 구매하면 당연히 생연세를 받겠죠. 당연히 매입공제 받을 거예요. 이걸 팔아요. 그럼 우리가 매출세액을 발급하면서 부가세를 납부하죠. 마찬가지로 직원 선물 주기 위해서 취득한 재화죠. 선물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은 재화를 그 돈을 안 받고 직원한테 무상으로 선물을 주게 되면 매출은 아닌데 매출로 간주하는 얘기죠. 그 부가세 10%를 납부해야 된대요. 자, 우리 부가세를 매입세 공제해준 이유는 뭐냐면 공제받은 재화를 통해서 뭐 생산활동, 판매활동 같은 걸 통해서 부가세를 창출하는 의미로 그 매입세 공제를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매입세 공제를 받아버리고 아무런 부가 창출 효과가 없는 거에서 매입세 공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가세 10조 재화공급 특례 사항이 그것 때문에 도입된 거예요. 그럼 결론은 직원들 선물 산 것들, 과세에 선물한 것들에 대해서 매입세를 받은 것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고 직원한테 무상으로 선물 주게 되면 부가세 10%를 과세하는 뜻이죠. 그래서 그 예규를 보게 되면 이런 예규가 있어요. 봉쇄 목적으로 종업원에 무상 공급한 경우 재화 공급에 해당하는지 보면 사업자가 민속절, 중수절, 청길 또는 직원들의 조례를 맞이하여 직원에게 선물을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구입한 자를 자기의 사용인에게 무상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 공급으로 본다. 즉 공제받게 되면 10% 납부하는 얘기죠. 또 유사 얘기를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종업원 명령선물 구입하여 무상 증정하는 경우 매입세 공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와 관련하여 봉쇄 목적으로 종업원의 명절 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한 매입세액은 당연히 당해 사업자의 매출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고인 재화를 종업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무상 공급하는 부가세가 된대요. 그러는 직원 선물 산 것에서 매입세 공제 받은 거를 무상 선물 주게 된 부가세 10%를 납부하는 얘기죠. 결국은 공제 받으면 세금을 납부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직원들 선물 산 것들을 매입세 공제받은 재화를 선물 주게 되면 10% 납부하는 얘기잖아요. 공제받으면 세금을 내는 얘기잖아요. 아, 그런 경우 공제받고 세금을 내느니 아예 공제 안 받는 거 똑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기를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원래 사은품 구매하는 경우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은품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무상 증정하는 거죠. 증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상 징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가 가는데요. 다만 당해 사은품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한대요. 자, 공제받게 되면 간주공급이기 때문에 10% 납부하는 건 원칙이나 공제 안 받으면 굳이 부가세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많은 기업에서는 이 예규에서 직원들 선물 산 것들은 매입세 공제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매입세 불공제 처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원 선물 산 것들은 공제받지 않겠죠. 공제받으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공제 안 받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한 회사가 세무조사부터 지적을 받은 거예요. 이 회사는 원래 지금 선물 산 것들은 매입세 공제받으면 부가세를 납부하거나 공제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매입세액을 계속 공제받아온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세무조사할 때 세무조사관이 5년치 부가세 공제를 추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회사가 억울하다고 조세불복이죠? 과세관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왜냐면 소액의 선물 지급한 것까지 전부 다 이걸 매출로 의제해가지고 부가세 처벌하는 거 잘못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판사가 어떤 판결을 냈냐면 이런 판결을 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출세액에 가세는 안 된다. 즉 선물구입비가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 이상 이를 부가세표준 사망소 중에 개인적 공급, 즉 간주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출세액에 가세해서는 안 된다. 라고 국패죠, 국패. 국패는 뭐야? 국세이 졌다는 뜻입니다. 국세의 뜻이고, 이 판결의 요지는 뭐냐면 판사가 과세관세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당신들은 기업들이 직원들한테 소액의 선물 지급한 것들을 사업과 직접 관련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니 기업들이 명절 때 자기 직원 대상으로 소액의 선물 지급한 것들이 사업과 관련이 없으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관련 얘기죠? 이게 문제가 되면 직원들하고 회식도 하지 마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직원 선물 지급한 것들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볼 수 있고, 우리 법인세법상 송금 부담 항목에도 우리 법인세법상 송금을 인정한 항목이 여러 개 돼 있죠. 거기에도 직원들 선물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비용 인정 안 하겠다라는 내용이 별도로 언급이 안 돼 있고, 또 법인세법이죠. 시행령 45조를 보면 복리후생비 송금부상이 규정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복리후생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 지급하는 각종 경조사비나 유사한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비용되었을 때 굳이 직원 때 명절 때 기업들이 소액의 선물 지급한 것들을 별도로 매출을 의제해가지고 간주공해가지고 부가세를 처벌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판례대로 한다고 하면 직원들 선물 구입비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죠. 근데 이 판례를 이 당시 모 기업의 실무자가 이걸 우연히 본 거예요. 이제 직원들 선물 산 것들은 매입세 공제가 되는구나 라고 판단했겠죠. 당연히 이 회사는 직원 선물 산 것을 다 매입세 공제 신청을 한 거예요. 환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해당 회사가 해당 직원한테 연말에 우수산 포상을 했대요. 그만큼 그 세금을 환급받아서 회사의 현금으로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상을 줄만 하겠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종업원수가 몇 명이냐고. 종업원이 10명 몇 개는 소규모 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설날 때 선물을 샀어요. 5만 원짜리 선물이니까 10명이니까 10세트면 50만 원이죠. 50만 원 10%면 얼마예요? 5만 원. 5만 원 환급받다 상 주진 않겠죠? 그 회사의 종업원수를 보니까 무려 4만 8천 명이에요. 연결재무제표 작성, 계열사가 제표 보니까 거의 6만 2천 명이 넘는 회사죠. 그럼 그 회사의 그 10% 환급세인데 크고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규를 가만히 보면 복리후생비는 개인적 공을 보지 않는다고 했죠? 자, 우리 복리후생비가 직원들 명절 때 선물 지급한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창립기념 선물 줄 수도 있고, 뭐 장기 포상도 할 수 있고, 그럼 복리후생비도 다 이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해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종전에 공제받지 않은 복리후생비를 이 판례 때문에 매입세 공제에 대한 사례가 발생이 되고, 심지어는 몇몇 법인은 과거에 공제받지 않은 복리후생비를 정정 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시킨 사례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 판례 때문에 세금을 다 걷어가던 것들을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니 구회청이 2019년대 법을 개정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개정했어요. 종전에 보면 부가세법 10조입니다. 재화공부의 특례죠. 종전 보면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활 공급한다. 여기까지였죠. 근데 법을 개정을 해서 뭘 추가했냐면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 변상적이거나 봉쇄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활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법을 개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종전에 여기까지라고 하면 모든 봉쇄비를 다 매입세 공제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공제해 주지 않기 위해서 세법을 개정한 거죠. 그 직원들한테 주는 것들 중에 실비 변제거나 봉쇄 목적으로 사용의 대가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아마 한도를 다 해주면 되기 때문에 법을 개정을 해서 부랴부랴 개정해서 한도를 명시죠. 그 대통령이니까 뭘 봐야 됩니까? 부가세법 시행령을 봐야겠죠. 시행령 보게 되면 시행 19조 1을 보면 실비변제거나 봉쇄 목적으로 제공해 재활 공급을 받는 경우 보지 않는 경우 법 10조 4항구단에서 대통령 경우란 1호, 2호, 3호 있는데 3호 해놓고 변호사 해놓고 가로 열고 뭐죠? 설날, 추석, 찬일김, 생일을 포함한다. 즉 경호사 간 재가로서 사용 한 명당 얼마죠? 연간 10만 원 이하다. 라고 법을 개정했어요. 왜냐면 다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랴부랴 법을 개정해서 직원 선물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 명당 얼마는 얘기죠? 10만 원 이하다. 라고 법을 개정한 거죠. 자, 근데 이 당시 한 명당 10만 원 이하라고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궁금한 거죠. 어떤 사람을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설날 선물로 6만짜리 선물 지급할 수 있죠. 추석 선물로 7만짜리 선물 지급할 수 있어요. 합치면 얼마예요?
13만 원. 근데 법에는 아까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명당 10만 원 이하잖아요. 10만 원의 판단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왜? 일단은 합치니까 13만 원이잖아요. 13만 원 10만 원 추가됐잖아요. 그러니까 종전처럼 부가세를 다 납부하거나 아니면 공제받지 마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6만 원짜리 선물을 지급한 시점에서 10만 원 안짝이니까 이거 공제가 가능하겠죠? 근데 7만 원짜리를 지급할 때는 10만 원 추가되잖아요. 뒤에 지급한 7만 원은 공제받지 마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13만 원이니까 10만 원까지 공제받을 때 추가된 3만 원에 대해서 공제받지 말거나 세금을 내야 되는지 되게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 부가세 2기 예정 신고 때인데 그 추석 임박된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구세청이죠. 과세청한테 물어봤죠. 전에서 물어보니까 구세청은 그 당시 그 답변을 회피하고 어떻게 했냐면 서면 질의하세요. 즉 예규를 요청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면 질의하라 보니까 많은 기업이나 실무자들이 서면 질의를 했을 거예요. 그럼 질의하면 답변해야 되는데 답변을 회피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어디다 전화했냐면 기획재정부 전화해가지고 아니 법을 바꿔놓고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 안 해주는데 기재부 입장에서 얘기해 주세요 라고 어떤 분이 화가 나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기재부에서 그 당시 뭐라고 했냐면 법리에서 세법상 문구상 해석에 의하면 자 13만 원은 10만 원 초과됐죠. 그러니까 전체 금액 13만 원에 대해서 부가세 납부하거나 그 매입세 공제받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답변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질문한 사람이 그것이 반발한 거죠. 아니 전체 13만 원을 다 과세라고 하면 우리는 벌써 뭐죠? 벌써 설날 때 6만 원짜리 지급했을 때는 10% 환급 받았잖아요. 근데 추석 때 7만 원 지급 시점에 10만 원 내고 전체 금액을 과세라고 하면 우리가 종전에 부가세 1기 예정 신고할 때 환급 받은 거를 수정 신고를 통해서 다시 가연세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되지 않냐라고 따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자들이 다 수정신고 또 어떻게 할 거냐고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기재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잠시 자기들이 좀 회의를 해보겠대요. 이틀 있다 그 사람한테 뭐라고 전화했냐면 일단 6만 원짜리만 지급해서 10만 원 안짜리니까 공제가 가능하대요. 근데 7만 원짜리 시점에서는 10만 원 초과되잖아요. 뒤에 7만 원의 10%는 공제받지 않는 게 맞습니다라고 일단 전화 답변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반발한 거예요. 왜냐면 부가시세는 우리나라 부가시세법 체계는 전단계세 공제법이라고 해가지고 매출세에서 매입세 빼고 납부 또는 환급 받는 경우인데 아니 6만 원은 공제받고 7만 원 시점에 10만 초과된다고 7만 원 전체 10% 공제받지 못하면 잘못된 거죠. 계속 따지니까 비로소 구청이 회신이죠. 뒤에서 답변을 한 거예요. 1년 6개월 만에 법을 바꿔놓고 1년 6개월 뒤에 회신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회신한 거죠. 보너스 목적으로 지급하는 재화준 개인적 공고를 보지 않는 경우 적용 방법. 사업자가 2019년 2월 10일 이후 보너스 목적으로 경호사와 관련하여 자기가 생산 취득한 재화를 사용에 대가하지 않고 연간 수차례 제공하는 경우 제공한 재화의 연간 공급가 합계액이죠. 호가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때 그 초과액을 공급가로 부가세가 과세된다. 그럼 아까 세 가지 설 중에 10만 원까지 공제받을 때 초단 3만 원이죠. 3만 원에서만 1.1로 나눠가지고 기타 매세 신고하든가 아니면 3만 원에 대해서 부가세 신고 뒷장에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에 기재해서 공제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까 판례가 나온 이후에 그 법이 바뀌고 법의 내용이 논란이니까 후속도 예규가 나오죠. 또 예규가 문제되니까 또 후속도 예규가 나오고. 그래서 그 예규라는 것이 제2의 세법으로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규를 많이 알아야 우리가 대응 가능하다. 그 사례 만들어 본 거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또 따지는 거예요. 10만 원 이내라고 하니까 10만 원이 큰 금액은 아니죠. 작죠. 복리후생비 중에 10만 원이 작다 보니까 당신들 혹시 10만 원, 1인당 10만 원 했는데 도대체 1인당 10만 원 이거 정한 기준이 뭐냐고 따진 거예요. 금액이 작지 않나요? 그랬더니 갑자기 연도 중에 올해 세법이 바뀌면 연초나 연말에 바뀌어야 되는데 연도 중 10월 달에 갑자기 법을 또 바꿨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아까 법이죠? 이 법이죠. 시간 19조 2 보면 3호죠.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적 경우 이 경우 강목별로 각각 한 명당 얼마죠? 연간 10만 원 한도로 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하여 자유공급이다. 아까 종전에는 경로사하고 다 묶어서 설날초 다 묶어서 합쳐서 얼마였어요? 10만 원인데 법을 개정을 한 거죠. 연도 중에 강목별로 각각이니까 경로사가 별도 한도 10만 원, 설날초 찰리까지 별도 한도 10만 원.
각각이니까 중도에는 합쳐서 10만 원이었는데 지금 각각이니까 별도 한도 10만 원, 10만 원이니까 20만 늘은 거죠. 늘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또 법을 또 바꿔놓은 거죠. 그게 또 너무 또 작다고 하니까 최근에 22년도에 또 법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꿨습니까? 가나다 이렇게 바꿨어요. 가나다. 결국은 예규 때문에 아직 법도 바뀐 거기 때문에 예규를 많이 알아야 우리가 증빙을 잘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례 말씀드린 거죠. 지금 현재는 어쨌든 간에 그거는 제어로서 별도한데 10만 원, 요거 10만 원, 요거 10만 원. 당연히 그 10만 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겠죠. 근데 금액이 너무 작아요. 10만 원이니까 10%면 만 원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지금 선물상 것들은 매입세 공제를 받자는 경우가 많은데 그 10만 원까지는 공제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 설명드린 이유는 예규 때문에 추후 법도 바뀌고 법이 문제니까 수 예규가 나오기 때문에 예규를 마련하는 의미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례를 만들어 본 거죠.